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카페 창업을 하시기 전에 꼭 이것만은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책 3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부터 천천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요, 제로 투 원이라는 책입니다. 피터 틸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이분은 이제 페이팔이라는 인터넷 결제 회사를 창업한 IT 회사의 CEO예요. 카페 창업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IT 회사 창업자 책이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분 책을 읽으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분이 쓴 책의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제 유튜브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이 책은 꼭 IT 회사를 창업하는 분들이 봐야 되는 책이 아니라 정말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저는 이 책에서 도움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작게 시작해서 독점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들어가지 말고 경쟁이 없는 시장, 경쟁이 작은 시장에 들어가서 그 시장부터 점령하고 독점하는 전략의 내용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카페 창업을 하실 때 적용을 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싶은 상권이 있겠죠. 그 동네에서 고객들이 어떤 카테고리의 인식이 비어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영등포에 당산동에 우리 집 근처라고 해볼게요. 근처에 카페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카페들 중에서도 고객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카페는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오늘 밀크티를 먹고 싶어. 그러면 밀크티 중에 어떤 한 카페가 떠오르겠죠. 예를 들어 케이크 맛있는 집을 가고 싶다. 그러면 케이크 맛있는 카페 중에 한 곳이 떠오를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손님들이랑 만날 건데 공간이 널찍널찍하고 주차가 편한 곳에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한 카페가 떠오를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선점하고 그 카테고리를 떠올렸을 때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카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커피 산업이 전반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쟁 업체들이 들어오는 시장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커피 산업이 2005년도, 2006년도 이때부터 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한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시간 동안 사람들 안에 스페셜티 커피는 여기, 예를 들어 케이크는 여기, 공간은 여기, 주차 편한 데는 여기야, 이런 인식을 선점하고 있는 카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커피 브랜드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선점한 포지션에 똑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경쟁을 하지 말고 그들과 세분화된 아주 작은 카테고리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적용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독점 기업은 크게 이 시장을 지배한다. 그래서 모든 신생 기업은 아주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신생 기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 안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똑같은 큰 카테고리에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시장부터 세분화된 카테고리부터 진입을 해서 먼저 그 시장을 선점한 다음에 그 카테고리를 점차 넓혀가라는 이야기예요. 이 적용점을 전국에 있는 카페 중에 1등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창업을 생각하시는 그 동네에서 1등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이 동네에서 커피가 제일 맛있는 카페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이 인식을 선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기는 커피가 맛있어 라고 생각하는 카페들이 이미 포지셔닝을 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라떼가 맛있는 카페가 될 거야. 아니면 우리는 디저트 중에서도 이 스콘이 맛있는 카페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그 메뉴에 집중을 하고, 적어도 그 메뉴에서는 그 동네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먼저 그 인식을 선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선점해 놓은 인식 그리고 카테고리를 뚫고 들어가는 거는 물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그 동네에서 없는 카테고리의 인식을 선점하는 거는 굉장히 적은 시간, 적은 자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했듯이 똑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지 말고 나만의 어떤 시장을 새로 개척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훨씬 더 수월하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죠. 이 책에서 피터 틸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3에서 4, 4에서 5, 5에서 6 이렇게 다른 경쟁 기업들과 한 발짝씩 한 스텝씩 앞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0에서 1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경쟁자가 없고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그 경쟁자가 없는 시장의 인식을 먼저 선점을 하면은 팔로워들이 나만큼 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80의 자본으로 0에서 1을 만들었다면 그 뒤에 있는 팔로워들이 나랑 똑같은 아이템을 할 때 더 많은 자본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대비를 해야겠죠.
왜냐면 그들이 쌓아온 자본도 어떤 그들의 노력의 결과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소자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유튜브에 그 책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어요.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고 내 사업을 준비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커피 안에 있는 무수히 고착화되어 있는 산업들, 이미 자리를 잡아놓고 있는 기업들과 똑같이, 예를 들어 내가 스페셜티 전문 카페다 라고 했을 때 그 스페셜티 전문 카페의 인식을 점령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프레치가 있을 거고요, 블루보틀이 있을 거고, 이런 되게 쟁쟁한 커피 회사들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를 하겠다라고 딱 갔을 때는 그들이 그 포지션을 선점했을 때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자본이 들어가야 같은 포지션을 할 수 있고, 혹은 그보다 못한 포지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사람들의 인식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0에서 1이 되는 시장을 개척을 해야 돼요. 그분들과는 좀 다른 카테고리, 다른 신선한 접근들을 해야 경쟁이 없는 곳을 들어가야겠죠. 그것보다 경쟁이 덜한 곳이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 안에서도 물론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시장을 선점해 놓은 어떤 유튜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서 더 세분화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세분화된 컨텐츠들을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팬을 확보한 다음에 넓혀가는 컨텐츠의 카테고리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아주 세분화된 카테고리들을 점령한 다음에 그 카테고리만큼에서는 내가 전문가다, 내가 제일 맛있다, 내가 제일 잘한다, 이 인식을 고객들한테 먼저 심겨주고 거기서부터 점차 넓혀가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점진적 발전을 이뤄라, 가벼운 몸집에 유연한 조직을 키워라, 경쟁자보다 조금 더 잘하라, 판매가 아니라 제품에 초점을 맞춰라, 이런 다양한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읽는데 이건 진짜 정리하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꼭 읽고 창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러면 이제 다음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책도 정말 중요한 책인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에요. 이 책은 1일 매출로 보는 대한민국 상가 투자지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김종률 대표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분의 컨텐츠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본 것 같아요. 당이 떨어져서. 아니, 커피 채널에서 커피 책은 추천 안 하고 무슨 투자책을 추천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2번, 3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왜 추천을 해드리냐면, 상가를 투자하려면 그 상가에 입점하는 업종이 장사가 잘 되는 곳에 추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나 거기서 창업을 하는 거나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향점은 같아야 돼요. 왜냐면 투자인의 관점에서 내가 산 상가가 장사가 잘 돼야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가에 입점할 매장들이 장사가 잘 될 곳인가를 보고 잘 될 곳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곳에 투자를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그 상가는 내가 카페 창업을 했을 때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곳이다, 그런 입지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책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상가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때 굉장히 보고 도움이 많이 되고, 이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들, 카페들도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례 중심적으로 이 카페가 이 임대비면은 이 정도 매출을 거둬야 적정한 매출이고, 그래야 이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사례,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서술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되게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컨텐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커피 맛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압력이 커피 맛에 미치는 결과, 온도가 커피 맛에 미치는 결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내용은 상권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입지를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카페 창업에 2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내가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잘 다듬고 내 카페는 이런 카페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만 팔고 요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야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상권과 입지를 찾는 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2번째는 이미 입지가 정해졌어. 근데 이건 내 건물이야, 혹은 나는 여기서 이 카페를 하고 싶어 라고 이미 입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 입지를 기반으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지 근처에 있는 유효 수요들을, 잠재 고객들을 내가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셉을 브랜딩을 하는 게 2번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2가지 전략 다 저는 이 상권 분석이나 입지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입지에 올 수 있는 유효 수요들은 20, 30대 청년층인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 수요는, 하지만 내가 갑자기 브랜딩을
4, 50대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이제 브랜딩을 해서 그런 매장을 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장사가 잘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혹시나 내가 브랜딩을 잘해서 사람들이 이곳은 검색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입지는 조금 안 좋아도 이 카테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브랜딩을 정말 잘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이 확보돼야 되거나 혹은 지하철이나 교통편으로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과 가깝게 입지를 정해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진 곳에서 했는데 주차 공간이 너무 없거나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임대비가 예를 들어 2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적어도 이곳에서 매출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임대비 퍼센트가 어느 정도야 좀 적정한 사항인지 이런 게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월세 200만 원이면 한 이 정도 매출은 적어도 내야 내가 손해는 안 보겠구나. 이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책이고요. 커피 전문점을 창업할 때 브랜드가 중요한지, 입지가 중요한지, 어느 정도 세대가 내가 카페를 창업하려는 곳에 잠재적인 수요인지 이거는 꼭 시간을 들여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책은 I'm sorry, my actions they haunt me.